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은 직할시에서 광역시가 됐습니다.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유성구는 서구에서 단일 지역구로 독립합니다. 이후 유성구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2016년 20대 총선부터 갑과 을로 선거구가 분리됐는데요.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 1동, 온천 2동, 노은 1동이 유성구 갑에 해당됩니다. 20대 총선에서 유성구 갑 최초 국회의원이 된 조승래 의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유성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그에게 지난 3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유성갑 조승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새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면서 많이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모쪼록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름을 잘 이겨내셔야 가을에 또 결실이 있으니까요.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성구는 대전 중에 가장 살기 좋은 구고 또 젊은 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구가 유성갑과 을로 나뉘었고 또 유성갑의 최초 국회의원이십니다. 진잠동부터 노은 1동까지 지역적으로 어떤 특색이 있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유성구 갑 지역은 5개 동이 있습니다. 저쪽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 1, 2동, 그다음에 노은 1동 이렇게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쪽 진잠동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진잠동은 그 계룡시와 연접해 있는 농촌 지역도 있고요. 대전교도소와 그 앞에 있는 그 구도심 지역도 있습니다. 진잠 원내동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제 학화동 같은 또 신흥도 이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인 동네가 진잠동이고요. 그러나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진잠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신흥동은 도안 신도시의 중심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신도시 지역으로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인구도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동네이고요. 이 동네는 아무래도 이제 행정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동네이고요. 그다음에 온천 1, 2동은 이제 그 과거로부터 유성의 중심 지역이고 여기에 온천이 있고 온천 2동 쪽에는 카이스트와 충남대 같은 아주 좋은 대학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은 1동 같은 경우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립현충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지역으로서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유성 지역은 좀 다양한 동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온천이 있고 국립현충원이 있고 카이스트와 충남대 한밭대 같은 아주 좋은 대학들이 있고 또 진잠 향교와 같은 전통이 살아있고 또 무엇보다도 유성 5일장 같은 또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매년 의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계신데요. 스스로 지난 3년간 점수를 매기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예, 저는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주고 싶은데요. 제가 왜 7점을 주냐면 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네.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나머지 3점을 더 추가로 획득을 할지 아니면 오히려 점수가 또 깎여서 5점이 될지는 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제 활동에 따라서 그 점수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7점을 주고 싶고요. 네. 나머지 3점은 1년 동안 또 열심히 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의원님께서는 교육 분야와 함께 지역 인프라 확장에 많이 힘을 써 오셨습니다. 지금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저는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저는 교육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유성 지역은 카이스트나 충남대, 한밭대 같은 아주 좋은 대학들도 있고 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네. 이런 데에다가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줬을 경우에 훨씬 더 좋은 이제 교육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걸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훨씬 더 촉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교육적 상임위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관련해서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 시설 개선한다든지 뭐 급식실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 급식실을 개선해 준다든지
또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시설을 하나 이제 유치를 했죠. 수학문화관을 이제 설치를 이제 하게 됐고, 그거는 이제 곧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 쪽의 투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좀 발전시키는 전략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를 선택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 대전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전이 확정된 건가요? 예, 대전 교도소는 25년까지 현재 위치에서 방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좀 돼 있고요. 지금 관련된 절차가 좀 진행 중이고요. 그거는 교도소를 방동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존의 이제 대전 교도소 터는 도안 3단계 개발에 따라서 이제 종합적인 개발 계획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네,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대전 유성 갑 지역의 대표적인 상업지구 복명동. 최근 다양한 특색과 볼거리를 갖춘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카페 거리가 형성됐는데요. 덕분에 복리단길이라는 별칭도 생겼습니다. 조 의원은 이곳에 굿비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복명지구에 명물 카페거리 조성하는 예산을 한 15억 9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이 주변을 이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요. 가로수나 가로등 아니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이 카페거리에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식당을 찾는다는 것은 그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동네를 또 구경하러 또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성하고 있고요. 요 명물 카페거리 그 위쪽에 보면 이제 계룡 스파텔을 중심으로 해서 온천지구가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온천지구의 온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온천 문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또 사업들과 연계해서 온천지구하고 요 명물 카페거리하고가 서로 이렇게 잘 결합해서 좀 시너지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명동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주차 난도 극심해졌습니다. 때문에 도로 양 옆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불편함은 모두 행인들의 몫이 됐죠. 조 의원도 주차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차 공간을 이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공간이 사실은 지상 공간은 마땅히 없어서 지하의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이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구청과 좀 고민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유성 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성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거든요. 이 지역에 최근 교통 인프라도 새롭게 확충된다고요. 유성 IC를 중심으로 해서 유성 IC에서 그 구암동 쪽으로 좀 나가다 보면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유성 복합터미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세종시 BRT 도로와 연결해서 그게 이제 월드컵대로인데요. 월드컵대로가 이제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이제 유성 농고로 해서 그 월드컵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성 IC에서 나온 차량들이 이제 구암역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차량 분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대전 IC에서 그 논산까지 가는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국도를 이제 확장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쪽 진장 끝쪽에 보면 세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세동에서 계룡까지 이 도로도 확장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인프라가 좀 정비가 되어야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300명 국회의원 중에 단 16명만 참여하는 예산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수백 조의 정부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는 일인데 너무 큰 액수라서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어떤 느낌인지. 국회는 그 다음 해 본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기국회 때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근데 예결위 위원들은 전체가 한 50명 정도 되고, 근데 50명이 전부 다 모여서 구체적인 심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이제 소위원회로 활동을 했고요. 소위원회는 보통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거의 날을 새가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는
정부 예산 뭐 수천 가지 되는 것 하나하나 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다행히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국가 전체 예산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예산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받아오고 또 편성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이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민원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는데 국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의 다 참여를 하시는 편이시라고요. 새벽에 출근을 해서 국회로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는 이제 일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국회 일정이 없을 경우에도 이제 잠깐 낮에 뭐 일이 있을 때 들려서 이제 시민들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나 지역에서 이제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게 한 10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예. 그 주제도 뭐 교육 문제, 또 제가 또 대한민국 게임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데 게임에 관련된 거, 또 뭐 영화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것, 또 청년의 창업이나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 또 이제 온천 지역 활성화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 간담회 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우리 이제 참모들과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토론 한번 하고 말 거면 하지 말자. 뭔가 토론을 하나 했으면 토론을 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토론을 들어가고 그리고 뭔가 이제 실행 대안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자. 이제 그런 게 제 주장이고 해서 같은 주제로 그렇게 후속 토론회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토론 횟수가 좀 많아지는 거죠. 이번엔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왔는데요. 교육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 그가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할 때부터입니다. 2004년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또 뭐 정책실 사회정책수석실 행정관 비서관을 하면서 제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과후 학교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거를 제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것인데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그 교육 정책들이 한 10년 정도 지났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10년 전 했던 그 방과후 학교 정책 같은 것들을 좀 AS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책 AS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제가 선택을 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가 분리가 되면서 제가 교육위원회를 선택하게 된 거죠. 지금 그 간사를 맡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교육위원회는 이제 위원장이 있고 각 정당의 교섭단체 정당의 이제 간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간사 역할은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을 간사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도 정하고 또 회의 순서도 정하고 뭐 심지어는 발언 순서도 정하고 뭐 이런 것 모든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간사들끼리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자유한국당 간사 그리고 바른미래당 간사 이 3자가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법안 소위가 있고 예산을 다루는 예산 소위가 있고 또 청원 소위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법안 소위 위원장으로서 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은 우선 법안 소위로 넘어와서 거기서 법안 소위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논의했던 그 유치원 교육과 유아교육 3법, 그 유아교육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 3법,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뭐 초중등 교육법이라든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이라든지 등등 이런 법안들을 논의하는 이제 소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관련 공약으로 돌아가 보자면요. 이 유성초등학교에 수학 문화관이라는 게 건립된다고요. 수학을 체험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수학문화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들의 이제 기초학력을 조사를 해보면 가장 기초학력 수준이 제일 미달되는 게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수학이 미달이 되냐면 수학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쉽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 같은 거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그걸 쉽게 사실은 수학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자꾸 이제 암기식 교육을 하다 보면 수학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학에 대한 학력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수학에 대한 차이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해서 사실은 이 학력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어렸을 때 그냥 단순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체험과 놀이를 통해서 수학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그 튼튼한 기초 위에서 조금 더 어려운 수학 과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문화관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수학을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원리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체험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33억을 받아서 이곳 유성초등학교 유서가 깊은 거의 한 100년 정도 된 학교입니다. 정말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이 유성초등학교에 이제는 대전 수학교육의 산실로 유성초등학교가 거듭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 학교의 급식실이나 뭐 교실, 또 노후된 어린이 공원들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교부금도 선정이 됐다고 들었어요. 반대에 뭐 진잠초, 장대초, 뭐 이건 유성초, 그 다음에 어은중학교, 뭐 지족고등학교 등등등 해서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들의 부족한 그 시설이나 아니면 노후한 학교 시설 같은 거는 이제 개보수하거나 개선하거나 하는 그 예산들을 좀 반영을 했고요. 동네 곳곳에 있는 어린이 공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린이 공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줄게 되면서 그게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어쩌면 약간 좀 방치가 돼 있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정비를 해서 이제는 단순하게 어린 아이들만 노는 어린이 공원이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개선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을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성. 조승래 의원은 학창 시절을 모두 이곳에서 보낸 만큼 눈앞에서 유성구의 발전을 지켜봐 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정치인의 꿈을 꾸어온 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답니다. 30년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점이 벌써 한 30년쯤 되는데, 30년 전에는 유성 지역이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충남대 주변은 뭐 여전히 논밭이 있었고, 그랬던 도시가 이렇게 좀 변모하는 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러나 이제 30년 전에 그때는 이제 유성 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유성이라는 도시가 이제 발달했었는데, 관광 특구로 나중에 지정되면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성 온천이 갖는 것들이 좀 이렇게 비교 우위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온천은 우리한테 중요한 자원이지만 그 온천을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인 것 같더라고요. 충남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충남대학교의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센터 팁스타운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충남대가 이제 부지를 제공하고 대전시와 중소기업 벤처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고 창업진흥원이나 민간 쪽 투자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민관이 이제 협동을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창업 지원 기구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토탈 서비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자금 지원에 대한 금융 컨설팅, 그 다음에 판로에 대한 그 뭐 컨설팅, 그리고 이제 그 협력업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작업들 등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창업 공간으로서 모아져 있는 게 바로 이제 팁스타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만들어지면 그를 통해서 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 활동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꿈을 찾아가면 좋겠지만 요즘 현실은 아무래도 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옛날에 의원님 때랑은 좀 많이 달라졌죠? 아무래도 저희들 때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한 30%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 해 한 입학하는 게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한 20만 명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제 경기가 막 또 확장됐던 시절이라서 수도권 소재건 지역 소재건 관계없이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 눈높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오건 아니면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오건 졸업 이후에 취업 문제 가지고 사실은 젊은 청년들의 좀 고민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취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져야 그 직업을 가지고 개인도 재생산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또 사회에서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당장엔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겁니다. 그 변화를 이렇게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긴 안목도 같이 좀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다양한 상들을 받으셨는데 상 받는 건 늘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또 마음이 어떠셨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이제 상을 많이 줍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잘했다고 해서 각 당에서 이제 시상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국정감사 우수 의원인데요.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 뭐 2년 연속 제가 받았고, 또 하나 이제 시민단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의정대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의정대상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수상을 했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고마운 거는 최근에 받은 상 중에 이제 바른정치언어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말을 예쁘게 해서 주는 상이다 이건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정치인들은 사실은 말로 모든 걸 다 하는, 정치는 결국 말로 하는 건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약간 좀 이렇게 좀 인상을 좀 찌푸릴 만한, 그거는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언어를 구상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그 정치의 품격을 위해서도 그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치언어상을 받은 거는 저는 좀 자랑을 좀 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성단체 쪽에서 저에게 이제 여성의정대상을 이제 준 게 있는데, 그거는 여성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저에게 준 게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게 그 두 가지인데요. 그게 좀 인상에 깊고 또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올해만 봐도 사실 정상적인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올 하반기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가 올해 들어서면 또 사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다 진행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나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뭐 무역 분쟁도 있었고, 또 지금은 또 일본하고의 또 이 수출 규제 문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특히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지혜를 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좀 뭔가 좀 안심하고 좀 편안하게 생업에 좀 종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9월 달이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니까 정기국회 기간에는 정말로 여야가 좀 합심해서 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이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인에게 있어서 선거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저희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를 제가 얼마나 지켰는지를 이제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보고, 또 그거에 따른 또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가 누구냐 보다도 시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의원 조승래가 지난 3년, 4년간 일을 좀 제대로 했다 싶으면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정치인 조승래가 유성 지역이나 대전시 또 국가를 위해서 쓸모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상대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저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좀 잘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또 선거에 임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유성갑 조승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과 유성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선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따뜻한 시선이 꼭 필요한데요. 초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조승래 의원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함께 공감해보는 이슈앤피플,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